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14회 경제학 인구로 읽는 중국 경제 시간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점점 흥미진진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1부와 2부를 진행하면서 아까 여기서 투자 아이들이 막 떠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때마침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따마 얘기도 했었고, 네. 도시화 얘기도 했었고, 대졸자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질이 중요하죠. 네. 퀄리티가. 네. 그래서 중국의 노동력의 질을 보면, 이게 대학생의 숫자, 그 다음에 문맹자들의 율, 이렇게 봐야 되는데, 1964년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서 그 중국 한자 모르는 사람이 33%였습니다. 문맹률이요? 그렇죠. 글자 못 읽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CCTV 보면 1번부터 14번 채널까지 다 보시면 다 자막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그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서 우리나라 자막 뜨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자막이 다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글자는 똑같은데 네. 지역별로 발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평생 그 우리 같으면 서울 표준말 한 번도 안 쓰고 네. 사는 사람들이 40%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조금 의아하지만 베이징의 그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아나운서의 말을 그거를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자는 똑같으니까 네. 그리고 또 글자도 지역별로 발음하거나 이런 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은 CCTV가 신장 우르무치의 천산산맥 그 중턱에 네. 거기 산골에 염소 키우는 사람도 거기서 CCTV를 봐요. 그러니까 베이징 발음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인구의 일부는 그거를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보면 저 전산맥 가봤을 때 그 산 중턱에 네. 오막사리에 거기에 파라볼라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네. 거기서 CCTV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국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선전선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갈 정도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문맹률이 2.6%까지 뚝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인구 10만 명당 대졸자 수준이 이게 100명도 안 되다가 지금 이제 18,000명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 노동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네. 그리고 지금 R&D 수준도 이제 중국이 많이 올라왔어요. 국가가 투자하는 거. 이게 지금 프랑스라든지 노르웨이, 유럽 국가 요 정도 수준의 그 GDP 대비 R&D 투자가 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이 짝퉁 기술의 나라가 위성을 쏴가지고 달에 올리고 지금 화성에까지 올렸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뉴스에 그런 거 있었지만 이제 해양 위성까지 갖다 올리는 네. 그 기술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결국은 R&D하고 대졸 엔지니어들의 힘이죠. 근데 오늘 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데모그래피하고 소비입니다. 네. 그래서 컨슈머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좀 흐릿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인구 출생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소비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는 건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 간단한데요. 지금 인구 부양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저축률은 떨어지고 소비율은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 줄이 여기 인구 부양률인데 2011년에 중국이 바텀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보시면 파란 색깔이 저축률인데 저축률이 그때 정확하게 피크를 치고 계속 떨어집니다. 완전 반비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 비중이 이제 2020년까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데모그래피에서 인구가 줄어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보다가는 네. 거기서 우리가 팁을 찾는다고 하면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될수록 어쨌든 소비의 어떤 힘이 세진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슨 소비냐 그러는데 양로하고 타가 사업.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그 여자와 아이를 공격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다.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노인과 애를 공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하단과 상단을 그렇죠. 장악하라 이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65세 인구가 이게 1년에 2,500만, 3,000만씩 늘어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병원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이 병원 베드 수가 얼마냐. 양로를 수용할 수 있는 베드 수를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이 이게 그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한 70개 이 정도가 1000명당 네. 베드 수가 돼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30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계 뭐 선진국가에 비하면 아예 절반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실버 마켓 이거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타가율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이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거 낮은 이유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이 애를 하나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이 아기를 키워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안 키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중국도 이 패턴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 결국- 안 모시고 또 애 안 키우고 같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아 산업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나보고 손자 손녀 보라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네. 내가 돈 줄게. 돈 줄게. 네. 그래서 유아원에 보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데 중국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저 끝단하고 이 두 번째 단에 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소비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노령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전형적으로 이런 게 보여져요. 근데 지금 아직 중국은 노령화의 본격적인 단계는 앞으로 뭐 1, 2년 더 지나야 되고 그래서 물가나 금리는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떨어지진 않고 옆으로 플랫해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50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 인플레가 생긴다. 네. 이제 그렇게 그 IMF에서가 어디서 조사를 그렇게 했어요. 돌렸더니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 이 인구 비중이 노인네들의 인구 비중이 늘고 그 근로할 수 있는 노동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 투자율 저축률이 다 떨어져요.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소비가 또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팁은 예금에서 투자로 흐름이 바뀐다. 네. 그래서 중국은 아직은 저축률이 이게 그 투자율보다 높아요.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더 진행이 되면 그때는 저축한 거 써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떨어진다는 게 미국이 케이스를 갖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부동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중국은 이게 도시화율이 아직도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율이라는 변수를 봤을 때는 중국은 이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인구는 이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출생 인구도 줄어들어서 이것이 집이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로 이주하는 것 때문에 네.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동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동을 하면 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아까 네. 우리 보셨잖아요. 네. 순간 이동이 4억 명씩 된다고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이쪽으로 A 도시에서 B 도시로 A성에서 B성으로 움직였을 때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다 같은 공간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1인 가구예요. 네. 아까 보셨지만 이게 성비가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다 큰 성인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서 독립해서 나가는 네. 한국도 사실은 오피스텔이니 뭐 원룸이 이런 것의 수요가 큰 게 네. 자녀들의 독립이 뭐 중요한 이유잖아요. 네. 집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1인 1인 가구. 어. 이게 이제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요가 같이 있다는. 그래서 이게 그 도시화의 증가가 그 부동산 수요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대략 보면은 이제 그 소득이 지출보다 큰데 이것도 축을 많이 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나이든 이제 그 주로 소득이 많은 30대에서 40대들이 보면 교육이나 집에다 신경 쓰다가 나이가 들면 은퇴를 위한 준비로 저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확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은퇴를 위한 준비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저축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예전 같았으면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관사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철도청이다, 전매청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 회사가
그 집 주택을 갖고 있고 직원들은 거기에 사는 거죠. 집을 그 공공기관이 제공해서 한국도 그랬었어요 이전에. 근데 중국은 뭐 94년, 98년 이전에는 전부 이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회사가 우리로 얘기하면 사택에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걸 민영화하면서 그걸 다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르신들의 경우는 다 집이 있어요. 네. 그 직장을 오래 다닌 사람들은 회사가 분양해 준 집이 다 있다고요. 그 혜택을 받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중국의 젊은 친구들 20대, 10대들이 돈을 저축은 하고 펑펑 써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나중에 에어비앤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일견 당황스럽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 아까 우리 보셨지만 예. 여성도 사회 참여율이 70%가 넘어요. 다 맞벌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 돈이 필요할 때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집이 3채나 있는 거죠. 그럼 방이 3개면 방 9개가 되니까 자기가 1개 살고 나머지 8개 에어비앤비 하면은 먹고 사는 남시장 이게 없다. 부양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부양을 받는 경우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기가 하나니까. 네. 그 얘는 이제 식스포켓. 음. 이제 지갑이 6개가 더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노령화로 가게 되면 지금 직선이 이게 이제 65세 인구 비중이에요. 네. 이게 쭉 높아지면 이 주식 투자 비중이 커져요. 좀 기대되는데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아이러니하지만 어르신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제로가 되거나 뭐 이래 버리면 이게 1억 예금해가지고 100만 원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서학개미, 뭐 동학개미도 마찬가지겠지만 동학개미의 근거는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펀드 자금, 그 무거운 펀드 자금을 깨서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는 연령이 높으신 시니어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서학개미도 사실 뭐 젊은 친구들이 막 종목 분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큰 돈 들어오는 경우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엄청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공부해서 테슬라 사고 뭐 팔란티오 사고 이런 굉장히 시니어 투자자분들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전에 은퇴자금 4억 5억 이거하고 예전에 금리 10%였을 때는 네. 4천만 원? 그럼 뭐 1년 동안 충분히 쓰죠. 네. 근데 지금 뭐 금리 1.5%, 1%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도저히 BP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캐시프로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리스크 러버, 네. 위험을 더 이제 감내하는 이제 이게 걸리는 거죠. 네, 뛰어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려운 막 뭐 영어 리포트 보시면 영문 리포트 보시면서 뭐 공부하시고.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베이비 부머들이 60년생들이 다 정규 대학 나왔고 네. 또 이제 기업에서 20년, 30년 일하셨고 그리고 이 60년대생 80학번대들이 다 그때 우리 다 무역이 무지하게 이게 좋았던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하고 교류도 많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랭귀지 배리어도 없고 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거 일도 해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니어가 되면 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생기는 거죠. 실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지금 노령화가 되게 되면 자산 구조가 바뀐다. 네. 현금 이게 이제 비중이 줄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가계 자산의 70% 우리하고 비슷한데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금융자산 중에서는 아직도 40%가 예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금융상품이 그만큼 없었던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집을 사기 위한 아까 뭐 집값은 장모님이 올린다고 그랬지만 이게 애들 시집장가 보내려면 특히 이제 아들 가진 부모들은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봤지만 이 고령화율이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고 소위 말하는 투자 자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투자의 시대에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도 뭐 2010년 들어가지고 좀 빨간 색깔이 현금 예금인데 요 비중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나 그
그 펀드 투자 비중이 점점 지금 넓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뭐 외국인이 사가지고 중시를 올린다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그래봤자 사실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비중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유통시장에서 거의 뭐 그 거래량 비중으로 뭐 아직도 한 70-80%가 개미들이 움직이는 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구 구조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뭐 최근에 보니까 중국의 동학개미의 숫자가 1억 8천, 그 개미 투자가 1억 8천, 1억 6천에서 2천만 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자금 수요, 이제 이것을 맞추기 위한 더 리스키한 자산을 찾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시장 자체가 변동성은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르게 놓고 보면 한국의 동학개미가 이제 한국 증시를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도에서 구했듯이 네. 중국도 이제 데모그래피의 변화 때문에 중국의 개미들이 아까 보셨지만 가계자산에서 40%나 되는 거대한 현금을 그거를 이제 투자 시장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있어요. 그게 또 인구 변화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 중국도 이게 선진국형 금융자산으로 구조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시대를 예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투자의 포인트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상단과 하단 그 부분에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의 시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네. 앞으로도 이런 이제 데모그래피 관점에서 그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앞으로 필요한 산업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그것을 인구 측면에서 한번 네. 이제 분석을 해보고 네. 얘기를 해보면 네. 그 산업이 왜 떴는지도 알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주 산업 네. 왜 그러냐? 네. 그리고 유아산업 왜 그러냐?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산업들이 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지만 그 전부가 이게 데모그래피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총론, 개론이었다면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인구와 관련된 특정 산업들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